안녕하세요. 쩐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들 많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나이들이 대학 나와서 바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원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렵죠? 금융 이야기 이런 것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쉽고 재밌게 간단하게 이야기 형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담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 FA에서도. 그러면 사회 초년생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시고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상담을 가보면 이제 근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입사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요. 네, 그래서 얼마나 모아놓으셨어요? 없는데요. 통장에도 하나도 없어요. 다 대부분 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입사한 지 1년이 됐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없다. 내일 모레 마이너스 대출 받으러 가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자, 대부분 다 그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막 이제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용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50만에서 얼마? 60만 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규모 있게 쓸 돈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만 쓰다가 이제 월급이라도 딱 받아서 150, 200을 받다 보니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어떤 친구들은 시계를 사고, 또 옷을 사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우리 지름신이 가끔 오셔서 친구 따라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명품백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저건 꼭 사야 해. 이거. 결국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나 부모님한테 받았던 용돈이 정해져 있던 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통제를 안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결국은 통장에 돈은 안 모이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저희는 소비도 습관이지만 저축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습관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습관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만나보면 이제 20대 후반, 이제 대학 나와서 이제 시작하시면 후반 27, 8 되죠. 남자애들은. 그렇죠. 만나보면 학자금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4천, 5천 이렇게도 나오니까요. 기본 3천 깔고 가시니까. 근데 또 너무 또 빚에 눌리셔가지고 빚을 갚아야겠다 막 이런 것도 많으세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없는 이유 또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많이 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이제 다 상담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공기업의 입사 동기예요. 근데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받는 월급이 똑같은데 3년 뒤에 자산 상태가 한 4천만 원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죠. 나죠. 그래서 이 친구들 왜 이럴까 봤더니 또 똑같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 가르쳐 주시는 건 솔직히 그냥 금융에 관련돼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돈 아껴 쓰는 법, 절약해라. 절약하고 그냥 모아라, 이 정도 관리법만 알려주시잖아요. 금감 절약. 거기에서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저희 그러잖아요. 저축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써라.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1년 있으면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보면. 이유는 분석을 해보면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여자친구랑 여행도 가야 되고 부모님 생일. 맞아요. 갑자기 5월달 되면 청첩장 날라오고 고지서 같이 날라오죠. 결혼식 많이 하죠. 네, 그것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생활비가 빵꾸나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남자들 또 저축을 깨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남자들이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또 여자친구가 생기면 뭐를 살까요? 차를 사죠. 차가 굉장히 돈을 잡아먹는 하나입니다. 자, 일단 할부로 산다 치면 한 달에 기준이 어느 차를 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차 할부가 약 40에서 50. 그다음에 또 보험료가 경험이 없고 20대 초반이니까 보험료가 심지어 200만 원까지도 나가요. 1년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버스값, 지하철값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기름값에 비하면 훨씬 싸요. 기름값이 평균 2, 30. 그럼 평균 보험료만 내고 할부라든지 나누면 평균 한 달에 7, 80 정도가 차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축할 돈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맞아요. 우리 고객들, 남자분들 특히 만나면 절대 차를 사지 말아라. 정말 너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집이 너무 멀거나 업무상 필요할 때는 중고차를 사서 시작을 하고 그렇죠. 돈을 일단 모아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우리 이영훈 대표님은 그 차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차가 없고요. 네. 아직도 없어요. 네, 차가 없어요. 네. 그건 능력 부족 아니에요? 뭐 능력 부족이라기보다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차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불편하실 수 힘들고 있어요. 비싸죠. 왜냐면 KTX 혼자 타고 가는 게 훨씬 싸니까요, 빠르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자동차는 그 확실히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어요. 그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그 큰 축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이거든요. 이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돈인데 결국 자본주의 안에서 살려면 자본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자본이 자꾸 소비나 이런 돈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본, 즉 목돈, 종잣돈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들이 난 자본주의에 사니까 자본을 모아야 된다라는 좀 명확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욜로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느 정도 그 한도 내고 결국 목표는 자본을 모으는 거죠. 이 신입사원 입사해서 첫해 출산 전까지가 사실 저축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가정을 보면 사실 소비를 제일 많이 하기도 하죠.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네. 쓰죠. 근데 입사를 하면은 지금도 저희들 생각하는 게 어떤 그 자동이체라는 그 어떤 상품을 가입하든지 뭐라든지 걸어놓으면 돈은 모여요. 그렇죠.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20대 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뭐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될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네, 이제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옛날에는 요새는 시대가 발전해서 모든 급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가고 좀 불쌍하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월급을 받아오실 때는요. 맞아요. 노란 봉투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거기다 전부 다 10,000원짜리로 월급을 타주시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한 달 수고하셨다고 그날 저희도 굉장히 좋은 날에 왜 평소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 삼겹살 사다가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치킨 아니면 아버님 술상에 이제 밥상에 소주 한 병이 올라가고 그거를 우리 아버님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날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 돼지고기 넣은 그 김치찌개. 제가 나이가 올해 50이니까 약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다음날 뭘 하시냐면 그 돈을 가지고 거의 약 70에서 80%는 전부 다 은행에 적금을 드세요. 그죠, 그 시대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누가 그렇게 관리해주지 않는다 하면 강제 저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내 월급날 되면 모든 돈이 통장에서 저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 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입사하고 시작해야 될 상품들 다 청약저축 나중에 집이라도 살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물론 은행의 일반 상품보다 금리는 높지만 이거를 만기가 돼서 막 찾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드는 상품이니까 금액은 크지 않게 한 2만원, 3만원대로 기간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되는데 뭐 1년, 지방은 6개월 또 3년 이상 뒀을 때 1순위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 기간을 보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조그맣게라도 꼭 하나 가입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싱글들은 세금상 독신세라는 개념으로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신세요? 네, 혼자 사는 분들은 우리 가정 있는 분들 사람들보다 세금이 좀 많죠. 공제 못 받으시는 그래, 말씀이시죠? 공제는 못 받으니까 그런 네네. 계통으로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3월에 월급이라서 사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또 1월 달에 보통 세금을 환급을 받았는데 요새는 싱글들은 거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도리어 더 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1년에 400만 원까지 혜택이 되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해놓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 내다 나중에 보너스라든지 상여금 나왔을 때 내가 요번에 세금을 계산해보니 대략 요 정도는 좀 더 내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모자란 만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내가 결혼 자금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요새처럼 우리 국민연금 지금 열심히 내고 있지만 얼마 전 뉴스에도 2050년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제 고객들을 만나보면 20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많으시다. 그래서 연금도 하나씩 준비해 보셔서 내가 현재 목적을 세우는 거죠. 결혼은 몇 년 후에 할 것이고 아니면 요새 이제 꼭 결혼보다 어떤 자기만의 또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난 5년 후에 내가 독립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종잣돈을 만든든지. 그러니까 필요로 한 거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청약저축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적극 연금 펀드나 이런 상품 가입하시고 내가 노후에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했을 때 노후의 일부. 그러니까 연금은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복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제 종잣돈이나 목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품을 가입하셔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그 맨날 내가 월급 받았는데 전부 다 통장에서 200 중에 150이 다 저축하라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갖고 열심히 아껴 쓰는 거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하루에 50만 원을 가지고 30으로 나누시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계산이 되죠. 그것만 갖고 생활해 보세요. 어느 분에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젊은 친구가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서 저축을 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고 딱 그것만 갖고 다녀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력 없이는 종잣돈이나 내가 지금 흑수저로 살고 계신 분들 절대 금수저나 은수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이영훈 대표님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상품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하실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같고요. 그냥 1,000원만 드리도록 할게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임대주택 비율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 수준이 8%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장기 계획을 내놨고요. 그래서 뭐 추진이 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은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뭐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연금 신탁, 연금 저축, 연금 펀드 그렇죠. 이게 세대 적격이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10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그 변동성은 아무래도 연금 펀드가 가장 높지만 수익률이 거의 뭐 3배 이상? 혼합형 펀드, 채권 반, 주식 반 들어간 것도 한 100%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났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특별하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목적 적금이에요. 시간이 길면 좀 재밌는 풀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 좋은데 예전 만났던 고객 중에 이제 간호사 고객이 있어요. 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돈 쓰기가 좀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없죠. 그렇죠. 돈 쓸 시간이 네. 없는데 이 친구는 귀신같이 돈 잘 써요. 능력이네, 능력.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뭐 300에 창역까지 나오면 한 350, 400 정도 되는데 4년을 했는데 마이너스 3천이에요. 재산이. 밤생활을 좋아하시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 3교대 하시면 보통 10시에 끝나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직업이 간호사를 하는데 10시에 끝나면 놀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요새. 일반적인 라이프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쵸.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신청을 한 거예요. 돈을 내고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럼 말도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낸 거 하나가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요즘 갖고 싶은 명품백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별로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갑 아닌가요? 아니, 딴 건 다 됐으니까, 이 백 하나만 딱, 20만짜리 적금해가지고, 사자. 이 백 하나만 사자. 내가 어쨌든 너하고 상담 시작했으니 결과물을 뭘 하나 내야겠다. 설득을 해서 그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잊어먹지도 않아. 외환은행에 가서 적금을 만들었어요. 1년짜리 적금을. 목적 적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돈을 못 낼 것 같다. 근데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이 돈을 꼭 쓸 때가 있대요. 한 달에 300을 버는 친구가. 항상 생겨요. 그런 분들은 매달 쓸 때가 생겨요. 이 돈을 깨서 쓸 때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들었네. 제가 그 적금하자고 할 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사고 12개월 무이자 할부하면 되지. 저축을 뭐하라. 대부분 돈 쓰는 분들 그렇게. 그래서 현명하시네. 충격받았는데 예. 여튼 겨우겨우 만기를 했어요. 만기를 했는데 저는 그 돈을 처음 모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금을 하든가 그럴 줄 알았는데 문자로 사진을 찍 보냈더라고요. 백 샀습니다. 백도 그때랑 다른 백이에요. 유행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샀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고 2년 뒤에 시집 갔는데요. 마이너스 3천 다 갖고 1,000만 원 모아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축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뭐 목적이 확실한, 자기 보상적인 목적이 확실한 맞아요. 그런 저축하고 필요하죠. 네. 굉장히 효과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초년생들 보면 이게 목적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이든 맞아요. 5개월이든 했는데 300만 원이네? 그냥 걸어놓으면 300만 원이 되는 거야. 사실은 자기 돈인데. 돈 모으는 재미를 좀 느끼게 맞아요. 하는 게 그게 필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길면 지치니까 항상 1년짜리 목적 적응, 뭐 여행을 가라든지 네네. 이런 저는 뭐 너 1년 있다 휴가를 뭐 일본으로 가든 어디로 갈 때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1년짜리 목적 적금, 여행 적금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권해주세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모으는 재미도 있고 막상 1년 지나면 가지고 여행 가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것도 알아야 돼요. 27대인 여성분이 이제 30살 때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횟수로 3년 3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천만 원만 모으자. 그럼 100만 원씩 적금할 수 있어요? 그럼 못 한대요. 그럼 얼마 할 수 있어요? 30만 원 한대요. 그래? 그러면 나이에서 9년, 36에 결혼하자. 그건 싫대요. 예, 그게 이렇게 좀 무서운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참신한데요? 좋은 어떡해요? 방법이네요. 목격 자금에 맞춰서 결혼을 맞춰서 늦게 이제 하는 거. 36살에 결혼해야죠. 그 남자분은 이제 40이 넘어가시겠죠. 뭐 그렇게 될 테고 그리고 또 고민들 많이 있으시죠. 요즘 이제 적금 말고 이제 투자도 하고 주위에서 펀드도 한다고 그러고 주식도 하고 뭐 ETF, ELS 뭐 어려운 단어도 써가면서 뭐 개설하고 돈을 벌었다, 뭐 했다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어렵죠. 겁도 나고 이게 주식 채권이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좋은 공부 방법.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이제 본인이 열심히 책을 사서 보면 좋겠지만 사실 바쁘고 시간이 없고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어려워요. 저희도 그러니까 경영학과 나오고 금융업을 벌써 15년, 20년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운데 가장 좋은 관련과도 방법. 없는 분이 이걸 공부하려고 요새 같은 힘들죠. 시대는 이제 세분화돼 있잖아요. 직업들도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호사님은 간호사에 대한 주사 잘 놓으시고 그쵸. 잘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아프면 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간호사한테 주사를 받고 약사한테 약을 짓듯이 맞아요. 그 말씀은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의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시면 우리 얘기를 들어보고 현재 너한테 필요한 목적 자금이라든지 현재 재무 상태를 보고 거기에만 처방을 내려드리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게 내가 이제 주식을 투자해야겠다. 주식책 10권, 워렌 비핏 책 이렇게 봐서 밤새서 보실 시간에 저희하고 상담 2시간만 하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쉐어드리는 거죠. 사실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렇긴 해요. 차에 네. 기름 넣고 엑셀레터 밟으면 가는 거지. 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거 기름을 몰라도. 사겠다고 사우디 가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의견이, 그러니까 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접근 방식이. 저는 일단 투자하려면, 원래 모르는 거에 저는 목돈 투자하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대신 투자하려면 자기 돈을 박아야 돼요. 그렇죠. 펀드도 좋고, 맞죠. ETF도 좋고, 책 사다 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펀드 5만원이나 10만원을 딱 박아두시거나, 맞죠. ETF를 10만원 사시면, 그때부터 관심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는 문제는 ETF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요즘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네, 저희 같은 분들한테 의뢰하시면 그런 종목을 사게끔 도와드리고 아, 또 네네. 이왕이면 샀을 때 수익이 나면 더 좋겠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또 추천도 해드리고 관리하는 법을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전문가를 만나서 어차피 전체 포트폴리오를 짤 수는 없으니까요. 전문가를 만나는 건 좋은데 저는 지금 20대, 30대라면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겪어봐야죠. 네, 본인이 왜 이러냐면 2008년 때 서브프라임 때 우리나라 주가 800까지 갔잖아요. 투자를 해서 버텨본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게 망하지 않겠지 이러고 버티는데 네네. 경험이 없으면 10% 20% 떨어지면 무섭죠. 무섭죠. 그럼 싹 나오는 거죠. 이거를 팔아버리는 순간 손해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들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경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투자에 관해서는 무조건 해라. 그럼 이용 대표님은 공부. 아니 이제 경험 컨설팅, 무조건 이렇게 해는 거고 돼요? 저희는 그래도 이왕이면 안전한 게 좋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하되 자기 돈을 넣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그죠. 어떤 또 우리가 읽어본 책이나 또 우리 도움될 수 있는 책들을 또 우리가 추천도 해드리면서 맞아요. 그렇게 따라오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시간을 좀 절약하지 있지 않나. 물론 책으로 이론상으로 공부해서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놓고 꼭 살 때 종목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사면 대대 물려서 가도 내 사는 원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님들 상담을 하니까 딱 세 가지만 20대 분들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발 경제지 좀 매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경제신문을 그냥 요즘에 인터넷으로 쉽게 네이버 보잖아요. 뉴스가 좀 보면 좋죠. 경제란 네. 단어 어렵다고 단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헤드라인만 읽고 1년만 보시면 이해가 가요. 조건은 내 돈이 펀드나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주위에 이렇게 저희 재무설계 같은 금융 멘토가 있으면 물어보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넓은 교보문고 그 많은 인터파크 체계에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물어보시면 바로 찍어드리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그죠. 저는 지금 정리 잘 해주셨는데 저는 결국 그 사회 초년생들의 제일 큰 고민은 요즘은 이게 아닐까 해요. 뭐 워낙 다들 전문가라고 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권호선 팀장님이나 이토 단장님처럼 이렇게 확실히 믿을 만하신 분들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같이 좀 짜갈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의구심이라든가 그게 신뢰 좀 진짜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런 쉽지는 부분들이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에 조금 있지 않나. 그것도 경험해보셔야죠. 경험해보실 그냥 수 제가 우스갯소리를 옛날에 이제 지금 우리 이영훈 대표님 투자를 해봐야 안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이제 우스개 퀴즈 같은 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저희 사는 집인데 옆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건설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네. 그러면 이영훈 대표님 같으면 아침에 공사 현장 와요. 6시, 7시부터 두두두두 하고요. 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소금 신고해야죠. 소음 신고. 또 이 대표님. 저는 그냥 참아볼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아파트가 안 올라오면 집값이 안 오르는 거고요. 그 옛날에 그 주식 속담에 우리 집 옆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 소음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면 이 집 아파트를 안 사게 되고. 다음날 가서 그 건설회사가 어딘가를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사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날부터 그 소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자장가로 들립니다. 자장가. 돈 떨어지는 소리. 저 회사가 밤낮 없이 공사를 해야 내 주식이 올라가니까 나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소음이 아니라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 소음이 자장가로 들릴 수 있어요. 직접 투자해보면 그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한 말인데 아마 좀 좋은 그런 신뢰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네. 다시금 보여 이태호 팀장님 보기에는 안티인데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네, 저 항상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상담하면은 그 실제로 지름신이고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되긴 했지만 이거 참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아니, 사실 그 전에 저는 혹시 가끔가다 지름신이 오실 때가 있으세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저희야 뭐 항상 같이 지내죠. 그러면 엄청 지르죠. 보통 어떤 걸로 어떤 방식으로 오시나요, 지름신이? 지름신이요? 이제 품목이 있죠. 뭐 이제 품목 여기 우리 그 건축가님 사용하죠.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요?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오시고요. 저는 이제 다른 거에 뭐 시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지름신이 가끔 뭐 오죠. 시계, 카메라, 네. 서련 이런 거. 서련. 이런 거 좀 많은 서련에 지름신이 온다고 역시 생각이 한 안 개씩은 됩니다. 다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저는 게임에, 모바일 게임에 그렇게 뭐 현질을 많이 하시는군요. 쓸데없이, 예. 오. 나중에 회수도 안 되는데, 스트레스 아니, 너무 네. 받으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얘기 말고 20대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지름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 고객님들 만나면 이제 샤넬백을 보통 여자분들 많이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혼수 품목에도 항상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걸 사고 싶대요. 그럼 사세요. 사면 되잖아요. 50만 원짜리 적금 넣어서 2, 3년 있다 사면 되는데 그거 사는 게 좋겠어요.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 유럽 여행을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목적을 가지고 진짜 내가 행복한 게 뭘까? 그 가끔 재테크 책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3번 생각해 보라고. 네네. 그리고 3일을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 또 24시간 틀리잖아요. 이분이 지금 긍정적이지만 내일은 또 안티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좀 해결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아니, 저는, 아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 몇백 단위로 쓰지 않아요. 게임에 돈을 쓰는 게. 몇 천원을 쓰세요?
그래서 좀 심할 땐 그렇게까지 쓰니까 뭐 몇 억씩 쓰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뭐 그건 됐고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당장 뭔가 얻고 싶어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요즘 엑스바일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왔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저는 일단 그 사과폰을 쓰는데 사과폰에 연결된 신용카드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였어요. 강제로 못 쓰게 만든 거죠. 예. 정말 아예 연결 안 해놨는데. 그리고 아이폰으로 사과폰에서 그 메일이 오잖아요. 결제 메일이. 올 때마다 따로 게임 비용 청구 메일 함에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놔서 한 달마다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좀 했는지 체계적이시네요. 이게 지름신 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상담 요청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끝나고 시간 좀 네, 시간을 내드리고 감사하겠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초년생들 지름신 막으려면 아직은 자기 통제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용카드. 사실 옛날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신용카드예요. 그걸 일단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지름신이 왔어. 친구 따라 백화점 갔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내 주머니에 오늘 2만 원 쓸 수 있는데 친구 따라 갔어. 아무리 샤나백이 70% 세일이라도 2만 원 갖고는 못 사거든요. 70%면 사야죠. 2만 원 갖고 못 삽니다. 주머니에 2만 원뿐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사실 쓸 돈이 없으면 일단은 뭐 억울하지만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영훈 대표님도 카드 한도를 줄여놨듯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래서 가장 문제는 요새 이제 신용카드가 문제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너무 쓰시다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가는 상황이 되니까 신용카드 일단 만들지 않으시고. 근데 포인트 때문에 써야죠. 그 포인트 몇 포인트 때문에 신용카드를 쓴다는 건 가장 우매한 거겠죠.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떤 포인트도 쓰지 않아요. 저 심지어 카드를 저는 연회비를 내는 비싼 카드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포인트를 쓰지 않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고 저렇게 복잡하고 하다 보면 안 쓸 것도 쓰게 되는 거죠. 포인트 때문에. 5,000원만 쓸어 들어갔는데 포인트 2,000원 있으니까 1,000원 더 주고 뭐 사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인트가 결국은 낚시 미끼예요. 그러니까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 1+1. 1+1? 그게 이제 뭐 필요한 음료 같은 거 둘이 갔는데 하나 돈은 둘이 먹을 수 있다면 사겠죠. 근데 요즘은 2+1이 나와서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2+1이 더 상업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두 개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1+1이 많지 않아요. 네, 요즘 사회 초년생님들 지름신 해방책이 아니고 저희들 해방책을 말씀드려요. 어차피 그래야 공감되시는 얘기가 이런 지출 관리, 통제 관리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무설계사님들한테 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될 거예요. 우선 사회 초년생들 이야기 많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재테크를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제 급여를 사회인으로 처음부터 받아서 이 돈을 어떻게 뿌리면 좀 효과적이고 좋을까요? 자기 이제 목적을 세워야겠죠. 돈을 모을 때 그냥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냥 나는 학교가 대학교 가야지가 아니라 요새 친구들 보면 목표가 있어요.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듯이 돈을 모을 때도 난 종잣돈 5천만 원 모을래? 1억을 모을래? 어떤 목표를 세워서 하시다 보면 1억이 못 돼도 최소한 8천 9천 모으듯이 목표를 설정하니까 1년짜리 적금, 목적 적금을 세우고 또 중장기적으로 종잣돈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말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100만 원씩 모아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어떤 그런 목적을 세워놓고 거기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젊은이들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또 열매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내 주위에 누구는 같이 입사를 했는데 5년 지났는데 5천을 벌었다. 뭐 8천을 모았다. 누구는 집을 분양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부러운 건가 봐요. 실제로 맞아요. 모은 사람은 5년 동안 안 쓰고 안 지름신 안 한다고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여행 그분도 가고 싶었겠죠. 그분도 차 사고 샤넬백 사고 싶었죠. 뭐 아이폰도 바꾸고 싶었겠죠. 다 참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거 어려운 과정보다는 이제 열매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 하면 이제 세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의외로 심리학에서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덮을 뿐이지, 그 습관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 관리에서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다 소비 통제라는 얘기, 절약이라는 얘기는 가급적 쓰지 않고요. 만족도 가계부를 써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려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옆에다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별점을 5점까지 주는 거예요. 내가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이거는 2점. 내가 어떤 가방을 샀는데 참 잘 산 것 같아. 이건 4점.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잘 쓸 수 있는지,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만족도 가계부 쓰는 거 하나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목적 저축. 이 목적 저축은 본인이 1년짜리 해보신 적이 없으면 6개월짜리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산다든가, 보통 이제 경험 소비나 아니면 소유 소비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아까 아예 없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렵다라면 본인의 그 사용한도에 맞게 한도를 다 걸어두는 거. 현금 서비스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네, 이 정도 조언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용 대표님은 너무 스스로를 옥죄는 것 같아요. 왜요? 네, 그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시고 하면은 아직 헬조선이긴 하지만 또 즐거운 날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상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